그래서 그 어법끝 에센셜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 32쪽, 본책 32쪽 수업 나갈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자리인가 동명사 자리인가 요거를 구별을 하는 타임이 되겠네요. 예문부터 한번 보죠. When she reached her car, it occurred to her that she might have forgotten. Turning off가 있고 to turn off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gas range라고 있어. 해석을 하면은 항상 끊어주고요. 컴만 나왔으면. When she reached the car, 그녀가 본인 자동차에 갔을 때, 차 타러 갔을 때, it occurred to her.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단톡방에다가 이 표현을 딱 정확하게 써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 표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제가 밤 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써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죠. 예. It occurred to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에 대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나올 줄 몰랐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때 카톡 단톡방에다가 제가 카톡을 쓰면 안 되나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고소당하나요? 아무튼 메신저에다가 단톡으로 단체방에다가 제가 써드렸었죠. 이렇게 to 목적어 대주어 동사 요거 오늘의 표현이라고 썼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뜻이 어떠한 대절이라는 부분이 대절이라는 사실이 이 목적어에게 떠올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occur가 얘가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쓰이면은 일이 일어나다가 아니라 생각나다입니다. 떠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it occurred to her 그녀에게 떠올랐다. 무엇이 대절 이하가. She might have forgotten. turning off가 있고 to turn off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orget을 썼죠. 그래서 forget 쓰면은 그 뒤에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forget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할 것을 까먹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까먹었다. forget을 쓴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어떤 의미죠? 이전에 했던 것을 까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잘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 turning off랑 to turn off가 어떤 시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to turn off를 쓰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까먹은 건데 근데 turning off를 쓰면 의미는 과거에 했던 일을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그렇다고 과거 시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I will forget turning off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지만 근데 해석을 할 때는 나는 내가 무언가를 껐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forget 뒤에 동명사가 들어오면은 이전에 했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까먹었다. 까먹는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과거 시제에만 써야 되겠다. 그거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튼 자 여기서 그러면은 she might have forgotten 그녀가 아마도 까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아마도 까먹었어 말이 안 나와. 아마도 까먹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가스레인지를 끄는 거를. 자, 여기서 동명사 들어가냐, 투부정사 들어가냐 이건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를 놓고 봤을 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과거의 일입니다. 일단 자동차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have forgotten 현재 완료를 썼고요. 자동차에 도달하기 전에 끄는 걸 까먹은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뭘 써야 됩니까? She might have forgotten turning off the gas range가 되겠죠. to turn off로 여기서 쓰면 안 되겠죠. 앞으로 꺼야 될 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의미는 좀 이 문장에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이거 투부정사를 쓰면은 미래 지향적이고요. 그리고 동명사를 쓰면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냥 이거는 본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쓸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사실 거의 어떠한 의미 차이를 두고서는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냥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서로 다른 의미가 된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미래일 투부정사, 과거 동명사 이렇게 쓴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 아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Remember 땡땡 your tongue when you brush your teeth. 이제 양치할 때 혀도 닦을 것을 기억을 해라 이거죠. 그럼 remember to brush가 있고 remember brushing이 있는데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에는 그냥 투부정사 들어야 돼요. 왜 to brush죠? Remember to brush your tongue when you brush your teeth. 잘 보세요. when이 나오죠. 얘 시간 부사절입니다. 얘 시간 부사절이에요. 시간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시간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쓰잖아요. 얘를. 그럼 이 의미가 미래가 됩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지 얘가 to brush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이거는 명령문이니까 투부정사겠구나. 앞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왼절에서 유에 내가 밑줄 쳤구나. 정신이 없네. brush죠. brush. 얘가 지금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왼절 시간 부사절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걔는 미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얘 자체가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양치를 할 때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앞으로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혀도 같이 닦아라라는 거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brush가 아니라 brushed가 되잖아요. 얘가. When you brushed your teet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과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to brush가 아니라 brushing이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 이 동사의 시제를 보고 파악을 했어야 됐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원래 stop을 쓰잖아요. stop을 쓸 때에는 원래는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동명사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돼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되는데 원래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를 쓰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럼 얘는 뭐뭐 한 것을 멈추다예요.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자, 그런데 stop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이러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근데 이럴 때 쓰이는 이 투부정사는 지금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트가. 원래 stop을 쓴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됩니다. stop 쓴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stop 쓴 다음에 투부정사 써도 되는데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을 멈춘 거, 하기 위해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문법책에서는 얘만 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파트만 따로 구별을 해서 알려주는 문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나는 관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예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문법책 보면은 이렇게 자꾸 구별을 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remember, forget, regret, try 이 정도는 같이 항상 구별을 해오는데 근데 얘는
얘도 같이 구별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요즘 문법책에서 이런 거를 좀 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법책, 이런 문법책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사실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부사조문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스탑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들이 다 들어갔을 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조문법이라는 뜻은 얘는 문장에서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생략이 돼도 투부정사 생략돼도 나머지 문장 완전 문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스탑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사들이 사용이 돼도 투부정사가 여전히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의 부사조문법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명은 좀 불필요한 설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설명 많이 했지만. 비슷한 걸로 이런 게 있어요. mean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mean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우선 동명사부터 알려드리자면은 mean 쓴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내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방금 전까지 생각을 하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어. 근데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럼 얘는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예요. 의도하다.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다른 동사들도 다 투부정사랑 같이 쓸 때, 동명사랑 쓸 때 이런 걸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like 동명사, like 투부정사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의미 차이도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 의미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맞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건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얘는 부사조문법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얘는 명사고 얘는 부사예요. 근데 얘는 둘 다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mean 동명사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mean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예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때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가.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말이었고요. 넘어갑시다. 잠깐만. 여기 위에 투부정사 여기 안 나와 있네요. forget, try, regret.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에 나와 있나 설명이? 의미상 주어잖아. 그죠? 안 나와 있거든.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옆에다 써드릴게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뭐냐면은 이 책은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를 한 학생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연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 차이점을 다 아는 학생들이 푸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다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공간 남는 곳에다가. 자, forget을 쓴 다음에 동명사. 얘는 했던 것. 그걸 잊어먹다 이거예요. 투부정사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앞으로 할 것을 까먹다 이거지. 이건 똑같아요. remember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emember도 난 따로 안 쓸게요. remember도 뒤에 뭐가 들어갔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명사 쓰면 과거고 투부정사 쓰면은 미래. 자,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regret이 나오죠. regret을 쓴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은 얘는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regret 뒤에 동명사 쓰면은 후회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한 것을. 자, 근데 regret 다음에 투보정사를 쓰면은 얘는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뭐뭐 할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이거예요. 얘도 여전히 과거,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후회하다는 과거의 일을 후회한다라는 거고 유감인 건 미래의 일을 앞으로 닥칠 일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좀 다르다. regre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쓴다 이거예요. regret 투부정사는 뭐 실제로 해외 회사 같은 데에서 누군가를 이제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대면으로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메일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절 이렇게.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저희 회사는 우리는 당사는 귀하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고를 때 쓰인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럴 때. try는 다 알고 계시죠? try를 쓴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뭐예요? try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거죠. try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이제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의미가 다르죠. 시도하는 거는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궁금하니까 이런 거고 투부정사는 그걸 꾸준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쓴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런 동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혹시 모르면은 알고선 풀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34쪽. Further study 나오죠. 항상 문법책에서 기본적인 문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팁이라든지 참조하라, 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further study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빈도가 높다. 어형 변화가 필요한 영장 문제에도 등장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주문하는 거는요, 이런 걸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미가 있으면은, 그러면 얘네들을 사전에 직접 찾아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요. 그게 공부하는 자세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 사전 찾기도 싫으니까, 힘드니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좀 어려운 것들 제가 몇 가지 좀 잡아 드릴게요. 자, can't afford 투부정사를 써요. 첫 번째부터 좀 비범한 애가 나왔는데 원래 afford가 무슨 단어냐면 감당하다라는 뜻이에요. afford가 감당하다라는 뜻에서 여기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can't가 들어갔죠. can을 써도 되고 can't를 써도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쓰시면 되는데 투부정사만을 쓴다라는 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쓴다 이거거든. can't afford 투부정사를 쓰면은 뭐만 여유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유가 되다 안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유가 되다 안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로는 agree 합의하다 그냥 있는 동사의 뜻대로 가시면 됩니다. ask 물어보다 뭐뭐 해도 되는지 그죠? arrange 뭐뭐 하도록 여기 나와 있죠. 마련하다 뭐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choose 고르다 그죠? 있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fford가 여유가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감당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아무튼 fail to 부정사 있죠? 실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다 혹은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좀 같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실패하든 하지 않는 간에
뜻은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여요. 얘는 진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fail to 부정사. long to 부정사. long to 부정사 나오면 long이 원래 형용사잖아요. 얘가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long이. 동사로 사용되면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long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onging. 이러면 소망이에요. 얘가. 그래서 long이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됩니다. desire to 부정사. 이런 의미예요. wish to 부정사. 이런 거. 자, manage가 그래 얘도 좀 중요해요. manage가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이잖아요. manage가. 그러면 이때 manage는 간신히 어떻게든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I managed to finish my homework. 숙제가 너무 많아. 근데 간신히 어떻게든 용케 처리했다. 용케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관리하다 아닙니다. 이럴 때는. mean, 내가 아까 말한 거 나왔죠?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아까 쌤이 말했던 거죠. need가, 이거 잘 보세요. need가 to 부정사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너무 간지럽네요, 이거. 자꾸 이렇게 막 이래 자꾸 막. 응? 작다고요? 귀하께서는 여기에 게스트 같은 분이시지만 저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르면은 제 다음 달에 찍힐 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간에 need to 부정사가 있는데 자, 얘는요 좀 아셔야 될 게요. need가 조동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need는 조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need가 일반 동사예요. 이거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need가 to 부정사랑 같이 쓰이면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need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to 부정사 쓰지 않아요. 이럴 때 to 부정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거든. 이때 to 부정사는 need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말 그대로 조동사처럼 need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대표적으로 부정문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I need not do it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부정문을 많이 써요. 의문문이나 보세요. 조동사 썼으니까 그 뒤에 not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썼죠 지금. 의문문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조동사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Need I do it? 내가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조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need는 항상 to 부정사 아니었어?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offer, 제공하다, 뭐 plan, pretend, 뭐뭐인 척을 하다죠. 뭐뭐인 척하다. 다 알만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would like to는 want to랑 똑같죠. 얘는 지금. 얘는 두 개는 똑같아요. would want to랑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죠. would like to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좋아하다 이런 그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됐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쓴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미 해본 일, 현재 하는 일. 동명사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아니면 중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재라는 표현보다는 중립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동명사 설명할 때 어쨌든 봅시다. acknowledge 얘는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acknowledge는 인식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보다. 뭐 어떠한 동명사 하는 일, 그 동명사 하는 그 행동 자체를 알아보다 또는 그 행동 자체를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죠. appreciate, 감사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appreciate이 감사해하다라는 뜻은 기본적인 단어고요. appreciate이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술 작품이나 뭐 음식이나 와인 같은 거, 그럼 굉장히 고급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거, 음미하는 거, 그럴 때도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얼추 알만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mean ing를 쓰면은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뭐뭐를 초래하다, 의미하다.
그 다음에 mind. 참, 이거. mind가 동사로 사용될 때도 꼭 아셔야 됩니다. mind가 동사로 사용되면은 꺼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경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신경 쓰다. 그래서 do you mind me closing the window? 내가 창문 닫아도 괜찮으세요? 창문 닫아도 신경 쓰이시나요? 이 표현이에요. 내가 창문 닫으신 걸 꺼리시나요?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신경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mind가. 자, 다음에 postpone.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 뒤로. 더 없죠? put off 연기하다. 똑같은 뜻입니다. delay랑 똑같아요. quit. recommend 뭐 없죠, 이제?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쭉 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단어를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단어는. 근데 이 단어들만 알았으니까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뭘 보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이런 동사 쓸 때는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근데 못 외우겠잖아요. 외우기 귀찮고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많이 풀고 독해 많이 하고 많이 읽어 내려가면서 어디 갔어? 하면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동사 쓸 때, offer를 쓸 때는 투부정사 쓰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정도로 많이 읽고 많이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5쪽 또 한번 문제 풀어 보시고요. 직접 36쪽 감정동사,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 동명사입니다. 이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봅시다. 우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현재 분사는 이건 동명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사예요. 여기다 쓰지 말자. 여기다 쓸게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진행.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로 보자면은 능동 수동이고 시제로 보자면 진행 완료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 시제 쓸 때 현재 분사 쓰는 겁니다. 수동태 쓸 때는 과거 분사 쓰고 현재 완료 쓸 때도 과거 분사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기본만, 영어는 항상 기본만 까먹지 않고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If you are constantly engaged in asking yourself questions about things you are hearing, you will find that even boring lectures become a bit more interesting. 예, 지금 interesting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ing의 답은. Because much of the interest will be coming from what you are generating rather than what the lecturer is offering. 기출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얘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얘가 고2, 18년도 고2 모의고사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8년도인가 20년도인가 뭐 그럴 거예요. 18, 20, 22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몰라 나도 정확히.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나왔었어요. 내가 이거 기억을 하거든. 강사 얘기죠 지금.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서 한번 해석을 같이 저랑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그 뜻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래? If you are constantly engaged in asking yourself questions about things you are hearing. 컴마 찍혀있으니까 한번 끊어줍니다. 무조건 컴마 앞에서는 끊어. 자, 그래서 if you are constantly, 너가 만약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engaged in, be engaged in 구문입니다. be engaged in 수동태가 되는 거죠. 뭐뭐에 참여하다 또는 이거 수동태니까 참여되다가 되겠죠. 참여하다 또는 뭐 이제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engage라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원래 engage가 연결시키다, 참여하다, 뭐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engage가.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Asking yourself questions about things you are hearing. 네 스스로에게 ask yourself questions. 사형식이죠 지금. 너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너가 평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에 대한? About things you are hearing. 너가 듣게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you will find that even boring lectures become a bit more interesting.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find가 찾다가 아닙니다. 찾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예요.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That even boring lectures. 심지어 지겨운 강사예요. lecturer는 강사, 강의를 해주는 사람을 뜻해요. 강사, 심지어 재미없고 지겨운 강사들마저도 become a bit more interesting.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는 재미있는 강사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because much of the interest 그 관심사 중 대부분은 will be coming from what you are generating.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뭐 대신 rather than what the lecturer is offering. 그 강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그 지식 대신에 그런 것보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진정한 흥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 문장만 봐도 알겠지만은 이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도 이거 되게 기억에 남아요.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강사들이 보통 학생에 대한 글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약간 모의고사 이 지문을 쓴 사람이 학생들에 대한 조언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 막 자꾸 졸고 집중을 못하고 막 이렇다라 하는 거야 대충.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의심하고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 그게 그 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겨워, 강사가 하는 말이 지겨워, 졸려. 솔직히 말해서 제 수업이 재밌다고 생각한 적 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도 학생들 막 졸고 있는 모습 보고 그러면 속상하거든. 속상해요. 뭐 내가 이렇게 수업이 재미가 없었나, 제가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잖아. 그럼 나도 졸려요. 진짜 신기해요. 경동쌤이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 학원 원장님께서 우리 회의합시다. 이제 원장님이 앞에 계셔요. 저는 이제 여기 앉아요. 다른 선생님. 듣다 보면 졸려. 듣다 보면 눈이 자꾸 감겨. 피곤한 거야 이제. 나도 그래요. 나도 누군가가 앞에서 그러잖아. 나도 그래요. 대학교 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대학교 넘어가시면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정말 졸려요. 진짜. 나도 그랬어요.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면 다 그러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자는 시간에 그래 이러고 졸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신기한 게 10대 애들이든 20대 대학생들이든 30대 40대든 간에 50대 60대 70대 할머니들까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냥 졸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초등학생 때는 그 양평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보여요. 학교 선생님도 이러고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학교 선생님도 졸고 있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또. 내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 반 아이들한테 막 졸고 이러면서 졸지 말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조셨다 이거죠. 그래요. 원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의심을 하라 이거예요. What you are generating. 네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흥미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ask yourself questions. 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듣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게 진짜 맞나? 저게 맞는 건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면 어떨까? 이런 거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그러니까 성당 뭐 성모 마리아를 믿어서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건데 그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조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힘들어요. 한 시간 반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물론 열심히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수업 듣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궁금한 걸 못 참고 막 계속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의심도 많이 해보고 이런 성격이라서 저는 그래서 네,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알려드려야죠. 왜 interesting이 됐냐 하면은 얘는 이거 알고 가세요. becomes a bit more interesting이라고 했어요. 누가 lecturer가 지겨운 강사도 흥미있는 재밌는 강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interested를 쓰잖아요. 수동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lecturer become interessed가 돼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강사가 lecturer 본인이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너가 봤을 때 이런 강사가 재밌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있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뭐 bore, 지겹게 만들다. excite, 흥분시키게 만들다. 신나게 만들어주다. 이런 단어들. interest도 얘가 it interests me라고 하면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동사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썼을 때 ing를 쓰잖아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ng, 즉 현재 분사를 쓰면은 그 명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pp, ed를 써서 pp를 쓰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이 두 문장이 있었을 때 이 두 문장 중에 올바른 문장이 뭘까? I'm bored랑 I'm boring. 물론 올바른 문장이라기보다는 둘 다 올바른 문장인데 뜻이 각각 어떤 걸까요? 뜻이 뭘까? 우선 I'm bored 무슨 뜻이에요? 피곤하다고요? 지루하다죠.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농장 형성하다. 얼마나 더 오래 드시는지. 우려 먹는 게 아니라 우려 먹는 게 아니라 놀라웠어서. 아니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A or 자 tire 피곤하게 만들다 bore 지겹게 만들다. 예, 지루하게 만들다. 아무튼 I'm bored 무슨 뜻이에요? 시계를 보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I'm bored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목소리가 진짜 찐으로 지루해가지고서 하는 목소리. I'm bored. 나 지루하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 I'm boring. 지루하고 있다. 진행 시제로 해서 나는 지루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도 맞는 문장이 돼야 돼요. 나는 지루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도 쓸 수가 없죠. 그럼 I'm boring은 무슨 뜻일까? 지루한 사람. 그렇죠. 어쨌든 대충 보면 둘 다 나는 지루하다예요. 난 지루하다. 둘 다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근데 I'm bored를 쓰면은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당한 거야. 수동태잖아. 그래서 나는 지루하다. 지금 감정 자체가 지루하다 이거예요. 그 뜻은 뭐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됐든 뭐 그게 사람이든 뭐 TV 프로그램이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지루하게 만든 겁니다. 나를. 이해가 되세요? 근데 I'm boring을 쓰면 뭐예요?
내가 ing를 쓰는 거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직접 하는 거가 되니까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주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m boring 이라고 하면 나는 지겨운 사람인데, 아니 지겹된다. 난 지루한 사람인데, 난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꼭 알고 가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얘는 ing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직접 하는 거고 pp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당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확인하기 쉬워져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고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The concert was excited 또는 exciting. 자, 이 두 문장 이렇게 너무 자지러지게 하품을 하시면요, 그 핸드폰 그 촬영 장치 옆에서 그렇게 하품을 하시면 거기에 소리가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The concert was exciting이랑 excited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 좀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고 한번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둘 다 맞아요? 문법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 문법은 맞을 수 있어요. 문법은. 근데 의미를 좀 따져야죠. 의미를 따졌을 때 말이 안 되면은 문법으로도 쓸 일이 거의 없겠죠. 뭡니까? 어떤 게 맞아요? excited요? exciting이요? 왼쪽이요? 아니, 읽기도 귀찮아요? 왼쪽이요? excited. 여러분 조금 잠깐만. 내가 뭐라 그랬어? 동사가 얘를 가리켜야 된다 했잖아요. 가리킨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콘서트가 뭐예요? 콘서트죠, 콘서트. 그게 당했어요. excit가 무슨 뜻이야? 신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당했어요. 그럼 콘서트는 신이 났다예요. 그죠? ing 쓰면 뭐예요? 콘서트가 신나게 만들어졌다. 신나게 만들어 주었다죠. 다른 사람들을. 그럼 무슨 뜻이야? 콘서트가 신났다가 되겠죠. 콘서트가 어떻게 신이 납니까? 사람도 아니고 콘서트는 신났다. 콘서트가 우리나라 말 콘서트가 신이 났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콘서트가 신났다라고 하면은 그 콘서트에서 정말 재밌어요. 콘서트가 재밌었다고 생각하지 그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우와 신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둘 다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왼쪽 이유를 고르면 어떡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당하는 거냐 아니면 주어가 하는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알겠죠? 당신도 처음에 excited라고 했다가 exciting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exciting이라 했는데 쌤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 참 재밌어요. 제가 맨날 수업을 녹화를 하고서는 하는 게 아닌데 저 녹화를 할 때는 제가 이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저한테 그렇게 나오신다면은 과연 다른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아무튼 간에 여기 나와 있죠? 현재 분사 쓰면은 유발할 때 PP 쓰면은 느끼는 거예요. 명사가 직접. 콘서트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콘서트는 느끼지 않아요. 네.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네, 넘어가죠. 전치사 플러스 투 부정사, 뭐야 이거? 전치사 투 플러스 ing 형태가 나옵니다. A scientist left people in shock after telling them that an asteroid was likely to hitting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전치사 to가 나왔는데 이 to가 투부정사의 to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투부정사의 to냐? 그쵸. 투부정사의 to냐 아니면 전치사의 to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전치사의 to면은 뒤에 동명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투부정사의 to면은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요거요? 그렇죠. 네. Was likely to hit.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아래 다 뜻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시면 되는데 얘가 안 나와 있나?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요거. look forward to 있죠? look forward to ing 구문입니다.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얘 ing 써야 돼요. 희한하게 근데 저도 양심 선언하자면요. 저도 예전에 영어 처음에 배웠을 때는 look forward to 부정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의외로 읽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읽혀요. Look forward to play games. I'm looking forward to play games. 되게 그럴싸하거든. 근데 안 돼요.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games라고 해야 돼요. ing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틀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다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CF가 들어오잖아요. 이 CF는 뜻이 참조하라라는 뜻입니다. 참조하라는 거예요. be due to 부정사를 쓰면 뭐말 예정이다입니다. 근데 그냥 비동사 없이 due만 쓰잖아요. due to 땡땡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뭐야?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due to the recent rains 최근에 내리는 비 때문에 a lot of damages. 뭐 손해배상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비동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말 예정이다가 됩니다. 이때 due는 예정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런 거 잘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고서는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다 어떻게 머리 막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아까 나왔던 애들 있죠. 뭐 need to 부정사 이런 거. 걔는 외울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데 얘네들은 단어잖아요. 얘네들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얘네들 진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look forward to 동명사.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건 좀 때에 따라서는. 물론 당연히 여기 명사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명사만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명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얘는 반대로 투부정사만 되는 거고. be likely 명사 안 돼요. it is likely.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요. be likely 명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it is likely a car. 이건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거. it is sure a car. 이거는 확실히 자동차야. 뭐 이렇게는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안 되죠. it is ready a car.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전부 다 일반 명사로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여기 관용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저 잔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그냥 한 귀를 끄고 틀리지 말고요.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나뉘고 등급이 나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학생들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단어들 make it a rule 이라고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잖아요. 근데 뭐뭐 하기로 하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얘 있잖아요. To begin with. 우선 첫째로라는 뜻이라잖아. To say nothing of.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이라잖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begin, 시작하다. say, 말하다. nothing, 아무것도. 그러면 얘는 뭐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 안 한다 이런 거죠. 물론 비슷하니까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관용구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문법책이든 뭐 어떤 거가 됐든 관용 표현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걔네들은 무조건 이 악물 구서는 내가 얘네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put off. 이거는 뭐 투부정사 이거랑 상관없지만 이게 뭐예요? put이라는 단어도 아시고 off라는 단어도 아시지만 근데 put off가 함께 쓰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죠.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차라리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나오잖아요. 막 뭐 엄청 막 anti this as the bulishmentarianism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뭐 어려운 단어들 막 나와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죠. 차라리 이런 단어 모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유 뭐야 이게 뭐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 몰라. 난 이거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나와봐. 얘는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높은 확률로 머릿속으로 뭐 한다? 추측한다. put 놓다, off 떨어져서 뭘 떨어뜨려서 놓는다는 건가? 어떻게든 추측해서 풀려고 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면 찍거나.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얘는 모르면 넘어갈 텐데 얘는 모르면 안 넘어가잖아요. 얘가 다른 문장에서 쓰였을 텐데 이거 어떻게 추론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진짜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은 정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넘어가고요. 유닛 엑서사이즈도 다 나오고 넘어가시고요. 갈무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갈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얘는 한 문장에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있으면 하나는 뭐뭐여야 한다. 접속사의 개수는 플러스 1은 뭐 이 뭐뭐의 개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법에 대한 표현을 어떤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여기 아래 거는 푸세요. 근데 이 위에 거 있죠? 이거를 필수로 드리진 않을게요.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러면. 필수로 드릴게요. 단 이거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앞에 유닛 2 설명 나와 있는 거 그거 참고를 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잖아?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갈무리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 책에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일종의 엑서사이즈니까 한번은 해보세요. 내가 또 이것도 선택으로 줄게 그러면 무조건 안 할 거잖아. 해보시고요. 써 넣으세요. 답 여기 모르겠으면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되니까 앞에서 답 찾아서 한번 보시라고.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푸시고 꽤 많이 나오네요. 파트 2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오늘도 딱 시간이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47쪽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시고요. 네. 그 단어 오늘 한 거 그거 따로 추가로 외우시고 그다음에 필기 정리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 단어 그거 외워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요거는